네,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를 배우면서 우리는 피처 익스트랙션, 풀링, 배치 놈, 데이터 아규멘테이션 등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CNN 기초는 다 배웠어요. 그럼 자연스럽게 의문점이 하나 생길 거예요. 도대체 몇 개의 컨볼루셔널 뉴럴 레이어를 써야 되고 스트라이드를 몇으로 놔야 되는지, 배치 놈은 언제 쓰는지, 컨볼루션 레이어의 크기는 3일지, 5일지, 7일지 등 어떻게 CNN 아키텍처를 구성해야 좋은 성능이 나올 수 있는지 궁금할 거예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우리는 CNN 아키텍처를 새로 만들 필요는 없어요. 대신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좋은 아키텍처를 가져다가 사용하면 돼요. 딥러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알렉스넷, VGG넷, 레스넷과 같은 거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이런 유명한 뉴럴 네트워크를 따라 CNN 아키텍처들이 어떻게 발전해 왔는지 알아볼게요. 우선 파이토치에서 제공해주는 뉴럴 네트워크를 볼게요. 이곳을 보시면 그 목적에 따른 여러 네트워크가 제공되고 있는데 우리는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에 집중하고 있으니까 이를 클릭할게요. 보면 이미지 클래시피케이션을 위한 여러 네트워크, 알렉스넷, 에피시언트넷, 구글넷 등 여러 가지 네트워크가 제공되고 있어요. 더 아래로 내려가 보면 여러 모델들에 대한 웨이트 있고 이미지넷에 대한 성능들, 그리고 파라미터의 개수, 기가플롭에 대한 숫자들이 쓰여 있어요. 이러한 여러 네트워크의 비교를 도표로 나타낸 페이퍼도 있어요. 조금 오래된 2018년도에 나온 페이퍼인데 페이퍼의 이름부터가 벤치마크예요. 우리가 관심 있게 볼 데이터는 이건데 그래프의 Y축은 액큐러시를 나타내서 위로 올라갈수록 성능이 좋은 거예요. 그래프의 X축은 뉴럴넷을 실행시키기 위한 필요한 연산의 개수예요. 단위는 기가플롭인데 이게 작을수록 뉴럴넷 연산에 필요한 리소스가 적은 거죠. 각 뉴럴넷의 동그라미의 크기는 파라미터의 개수를 나타내요. 이 중에서 관심 있게 볼 만한 뉴럴 네트워크는 알렉스넷, VGG넷, 레스넷들 정도만 보면 돼요. 가장 먼저 알렉스넷을 살펴볼게요. 사실 알렉스넷은 별로 볼 게 없어요. 5개의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풀리 커넥티드 레이어, 맥스 풀링 레이어 등 우리가 배웠던 내용이 다예요. 처음 알렉스넷이 나오게 된 뒤 2년 뒤에 VGG넷이 나와요. VGG넷 같은 경우는 알렉스넷에 비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알렉스넷에 비해 컨볼루션 레이어가 매우 깊어졌어요. VGG16은 레이어가 16개라는 뜻이고 19 같은 경우는 레이어가 19개라는 말이에요. 어쨌든 알렉스넷에 비해서 네트워크를 아주 깊게 만들었더니 성능이 올라간 거예요. 다시 말해 뉴럴넷의 깊이가 깊어지면 네트워크가 가지고 있는 논리니어티가 증가하기 때문에 클래시피케이션 성능이 올라갈 거라고 기대할 수 있어요. 또 다른 특징으로는 컨볼루션 레이어의 사이즈가 3 곱하기 3으로 모두 통일이 되었고 그 이미지 채널들이 64에서 128, 256, 512까지 2배씩 늘어났어요. 또 재밌는 게 VGG넷이 나올 때는 배치놈이라는 개념이 없었어요. 이 왼쪽의 그래프를 보시면 VGG 네트워크들이 파라미터 사이즈도 크고 계산도 무거우면서 성능도 별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처음 VGG 넷이 나왔을 때는 여기까지만 우리가 그래프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성능이 매우 좋아진 거예요. 그 다음으로 아주 짧게 구글 넷을 언급만 하고 넘어갈게요. 성능은 VGG 넷에 비해서 조금 하락했지만 연산량과 모델 사이즈가 급격히 좋아졌어요. 심지어 모델 사이즈 자체는 알렉스넷보다 더 작아요. 이게 구글넷 페이퍼인데 앱스트랙트를 보면 구글넷 22개의 레이어를 사용했다고 써있어요. 아까 VGG넷이 19개의 레이어를 가지고 있었는데 구글넷 같은 경우는 이를 조금 더 깊게 만들고 연산을 효율적으로 바꾸자라는 게 핵심이에요. 이는 똑같은 모양의 인셉션 모듈을 반복적으로 쌓아서 구현해냈어요. 반복된 모양이 하나하나가 인셉션 모듈인 거죠. 또 구글넷 같은 경우는 네트워크 오른쪽에 이런 것들이 달려있는데 이는 뉴럴넷이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 위에서부터는 잘 동작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중간중간에 그레디언트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보조 클래시파이어를 넣어준 거예요. 그럼 바로 이어서 이번 영상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는 레스넷으로 넘어갈게요. 레스넷 페이퍼를 보시면 150개의 레이어까지 만들었다라고 쓰여 있어요. 구글넷이 22개였는데 거의 8배나 깊어진 거죠. 이렇게 아주 깊은 뉴럴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는 핵심 개념은 바로 이 스킵 커넥션이에요. VGG넷 같은 경우는 19개의 레이어가 있었는데 이 성능을 증가시키고 싶어서 비슷한 구조의 34개의 레이어를 가진 CNN 아키텍처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가 뭐냐면 뉴럴 네트워크가 너무 깊어지다 보니까 백프로파게이션이 제대로 동작하지 않는 거예요. 이러한 이유 때문에 구글넷 같은 경우는 중간중간에 어거지로 보조 클래시파이어를 넣음으로써 해결했어요. 하지만 레스넷 같은 경우는 이렇게 뉴럴 네트워크 사이사이로 스킵 커넥션을 만들어줌으로써 아주 깊은 뉴럴 네트워크가 동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 거예요. 또 레스넷 같은 경우에는 배치 노멀라이제이션이 들어가면서 트레이닝도 이전 세대에 비해 더 쉬웠을 거예요.
또 여기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대학원이나 딥러닝 업체 관련해서 면접 문제로 나올 수 있어요. 뉴럴 네트워크에 레지듀얼 네트워크를 넣음으로써 가질 수 있는 러닝 효과가 있어요. 결론만 말하면 뉴럴 네트워크가 차이만 배우면 된다라는 개념인데 그림으로 보면 더 이해가 빠를 거예요. 뉴럴 네트워크 블락으로 들어오는 인풋 X를 가정할게요. 뉴럴 네트워크 어떤 블락을 지나면 그 아웃풋은 Fx라고 볼 수 있고 현재 구조로 따지면 최종 아웃풋 HX라고 정리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인풋 X가 1이고 최종 아웃풋이 1.1이라면 뉴럴넷은 1에서 1.1을 계산하는 어떤 트랜스폼을 배우면 되는 거죠. 그런데 레슨넷의 핵심 개념 스킵 커넥션을 추가해 볼게요. 여기에 X가 들어오게 되면서 최종 아웃풋 HX는 FX에 X가 추가된 형태가 돼요. 인풋이 1이고 HX 그게 1.1이라면 X는 똑같이 1이 들어오기 때문에 FX는 0.1. 결과적으로 우리가 트레이닝 시켜야 하는 뉴럴 네트워크는 이 0.1이 나올 수 있도록 트레이닝만 시켜주면 돼요. 그 전에는 1.1이 나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야 된다면 이번에는 0.1만 나올 수 있도록 트레이닝을 시켜야 되니까 이 뉴럴 네트워크가 해야 되는 양이 더 적어도 된다라는 말이죠. 더 극단적으로 말해서 최종 아웃풋이 인풋과 같기를 바란다면 이 뉴럴 네트워크는 아예 꺼버려도 돼요. 그래도 이 포워드 패스는 동작할 테니까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 굳이 알 필요는 없어요. 만약 인공지능 대학원 면접이 있다라고 하면 이 페이퍼에 스킵 커넥션을 생각하게 된 모티베이션 같은 것들이 잘 쓰여져 있으니까 천천히 읽어보시면 다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럼 방금 말한 이 레지듀얼 블락을 코드로 한번 써볼게요. 이는 영상 아래 콜랩 링크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내용은 매우 간단해요. 처음 인풋 텐서가 들어오면 여기에 컨볼루션 연산과 배치를 적용해서 중간 텐서를 만들어요. 이어서 똑같이 컨볼루션과 배치를 적용해서 다시 아웃풋을 만들어요. 이제 여기를 보면 숏컷이라 그래서 아이덴티티를 만들었는데 이는 텐서 아웃풋에 이 인풋을 그대로 더해줬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바로 레슨넷의 핵심 레지듀얼 블락이고 이를 여러 번 호출하면 그게 바로 레슨넷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이는 채널의 수가 똑같은 이 실선에 해당하는 임플리멘테이션이고 채널이 64에서 128, 128에서 256으로 늘어나는 이 점선에 해당하는 내용은 약간 다른 임플리멘테이션이 필요해요. 또한 이 방금 임플리멘테이션은 레지듀얼 블락 중에 심플한 형태인 왼쪽 형태로 코드를 만들었지만 바틀렉 레지듀얼 블락은 오른쪽 그림처럼 조금 더 복잡하게 생겼어요. 아주 깊은 네트워크인 레슨넷 50, 101, 152 같은 경우는 이 오른쪽과 같은 형태로 만들었다고 해요. 다시 뉴럴넷 비교 그래프를 보시면 다른 여러 가지 네트워크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전부 레슨넷에서 발전된 파생 모델들이에요. 또 모바일넷 같은 경우는 성능을 조금 포기하더라도 연산이 아주 빠르게 만든 네트워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번 시간에는 CNN 아키텍처의 발전 과정을 간단하게 알아보았어요. 이러한 CNN 아키텍처의 발전 뒤로는 비전 트랜스포머가 나왔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클래시컬한 컴퓨터 비전 문제들은 여기 있는 컨볼루셔널 뉴럴 네트워크 모델로도 충분히 해결 가능해요. 그럼 이번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고 다음 시간에는 트랜스퍼 러닝에 대해 알아볼게요.